면역이 진짜 참 오래되셨다, 그죠? 나? 내하고 비슷하죠? 나 여기 88년, 8년도에 이사 갔잖아요, 이 아파트로. 처음 찾은 손님들이 수십 년 단골이 되고 푸른 빛이 돌 정도로 머리가 새까맸던 청장년들은 어느새 흰머리 노신사가 됐습니다. 여전한 실력의 베테랑 이발사는 요즘 이상 징후를 느끼는데요. 특히 미각이 수상하답니다. 짠맛의 유혹을 이겨내고 새로운 맛을 찾고 싶다는 김영근 씨. 그의 하루는 한결같이 아침 6시에 시작됩니다. 이발소 2층에 있는 살림집이 분주해지는데요. 결혼 32년째 아침 준비는 그의 몫입니다. 이 시간에 아내는 출근 준비를 하기 때문이랍니다. 자, 오늘 아침 메뉴는 집밥 김 선생의 고등어 조림. 물 자작하게 붓고 무 나박하게 썰어 넣고 양념장 넣기. 어때요? 참 쉽죠? 거기에 고춧가루 팍팍. 아이고 이거 저기 매콤해 보이는 게 군침이 도는데요. 또 취향 따라 청양고추를 하나 아니 저기 둘 셋 넷. 아이고 이거 저 보이는 대로 다 넣는 거예요? 말 그대로 매운맛 한번 제대로 볼 생각인 김영근 씨. 그래도 아내의 취향을 생각해서 적당히 넣은 거랍니다. 아침국은 매생이국. 반찬이 매우니 국은 연한 맛이 좋겠죠. 여기도 김영근 씨의 비법이 있답니다. 그건 새우젓. 새우젓을 듬뿍 씹어 4젓가락. 주재료인 매생이 자체가 짠데 거기다 새우젓까지 들어가니까 너무 짜지 않을까 이거. 아유, 그래 이 맛이야. 정작 요리하는 사람은 흡족한 표정. 청양고추로 뒤덮인 고등어 위에도 눈처럼 뿌려진 새우젓이 눈에 띄는군요. 새우젓은 김영근 씨가 가장 사랑하는 양념이랍니다. 그새 출근 준비를 마친 아내 나윤분 씨가 마주 앉았습니다. 보기만 해도 든든한 아침상. 자, 고등어 조림부터 맛을 봐야겠죠. 아내 접시에 덜어주기까지 하는 자상한 남편입니다. 근데 맛은 근데 이 고등어에 이 자반 고등어 내가 사온 건데 여기다가도 새우젓을 넣네. 맛있게 했구먼. 고등어 조림. 이 정도면 됐지. 접시 하나만 갖다 줄래요? 나 여기 생선 뼈 좀 넣게요. 아내의 부탁에 귀찮은 내색 없이 일어서는 김영근 씨. 글쎄 아내는 허둥지둥 맛을 보더니 아니 지금 물 붓는 거예요? 어디 보자. 이제야 간이 좀 맞는지 미간이 펴지는 아내. 시침 뚝 떼고 식사를 계속합니다. 바닷물을 그대로 마시는 것처럼 짭짤한 고등어 조림이 입에 딱 맞는 김영근 씨. 여기에 고추 많이 먹으려고 고추만 그쪽으로 빼는 거야? 에? 응? 고추 한 번에 많이 먹으려고? 아이고, 어떻게 또 자기 앞에만 고추가 있냐? 한 10개는 쓰는 것 같으네. 청양고추. 내가 3개인가. 썰었어. 이 양반아 3개 해보다는 더 많은데 뭐 지금 먹은 거하고 요거 3개로 잘라서 벌써 몇 개야. 잘게 잘랐잖아. 나는 싱거 맞는 거 같은데. 좀 짠만 잘 넣은 거 같은데 싱거 맞는 거야. 그래서 내가 새우젓을 자기 막 입에다 자꾸만 맞추라면 어떻게 해. 난 괜찮은데. 짜요. 엄청 짜요. 공들여 만들어준 음식에 타박만 하는 아내. 마음이 좋을 리 없죠. 속상하죠. 아니 난 내가 맛있고 좋아하는 거 먹는데 뭐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내가 하면 잘 안 먹어요 또. 에? 안 맞대. 너무 뭐 그냥 뭐 자극이 심하다나 뭐 어떻다나. 저렇게 먹으면 응? 안 좋은데 한 끼에 청양고추 아주 굉장히 매워서 웬만한 사람 먹지 못하는데 5개 정도를 먹어요. 그리고 그 새우젓은 아주 그냥 끼고 살아. 매일 아침 7시면 문을 여는 김영근 씨의 이발소. 오랜만에 젊은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흰머리 하나 없고 참 보기 좋다. 젊음이 좋구만. 머리가 이렇게 까맣고 젊은 손님들은 얼마나 보기도 좋고 한데 이제 또 여기 오래 단골로 오던 분들은요 이제 세월이 좀 많이 흘러서 그런가 머리도 희끗희끗하고 주름도 깊게 패이고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29년 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요즘은 젊은 손님이 거의 없고 뭐 세월은 어쩔 수 없나 봐요. 좀 처음 문을 열었을 때는 손님들 머리가 대부분 까맸습니다. 그들이 흰머리가 되도록 깎다 보니 가윈날이 닳아서 날씬해졌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거품통에선 뭉게뭉게 거품이 일어나고 손님들은 나이든 이발사가 해주는 편안한 면도에 얼굴을 맡기고 잠깐 잠을 청합니다. 한때는 일을 도와주는 직원도 있었지만 지금은 혼자서 머리 깎고 감기고 면도까지 해도 그럭저럭 여유도 있습니다. 예약 손님 때문에 바빴던 오전이 지나고 잠시 짬이 나자 이발소 일을 도와주는 동생 덕근 씨가 무언가를 사들고 왔습니다. 맞네. 반질반질한 게 좋다. 맡겨 먹어야 돼. 맞어. 이 정도면 한 5일은 한 일주일 안 먹겠어. 그 정도 갈까? 더 맡겨 먹어야 돼. 내가 그렇게 많이 먹어? 이 매운 게 참 맛은 좋아. 아주 그냥 과자처럼 맛나게 드시는군요. 나 매운 거 많이 먹고 짠 거 많이 먹는다고 아침부터 집사람이 좀 뭐라 하더라고. 그러네. 작은 걸 좀 줄여야 되는 거 그렇지. 근데 나는 괜찮은데. 좀 안 좋대. 난 그리네 떡이. 하루에 한 10,000원치 사면은 한 3일 가나 되게 많이 드시죠. 근데 저는 한 개도 먹기가 어렵거든요. 한쪽 잘라놓은 것도 먹기가 어려워요. 점심시간 이발사의 상징인 흰 가운을 벗고 아주 예쁜 앞치마를 입은 김영근 씨. 점심 식사도 직접 준비를 합니다. 이발소 한켠에 자리한 작은 주방이 그의 작업실. 장소도 좁고 손님이 언제 올지 모르니 메뉴는 늘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걸로 준비하는데요. 특히 국수 요리를 해먹는 날이 많답니다. 자, 그리고 어떤 음식을 먹든 반드시 준비하는 그만의 양념이 있으니 바로 새우젓입니다. 새우젓에 청양고추와 마늘을 듬뿍 넣고 여기다가 이제 또 고춧가루 좀 넣고요. 무치면 아주 맛있대요. 입맛 땡겨요. 매일 이렇게 드시는 거예요? 네, 아주 좋아져. 이거 떨어지면 안 되고 아주 내가 끼고 사는 거예요. 고춧가루의 정확한 양은 그냥 뭐 팍팍 쏟아붓는 걸로 청양고추를 더 맵게 먹는 그만의 비법인 셈입니다. 자, 한 입 맛을 보면 고개가 절로 끄덕여지는 맛. 그새 배추만 넣고 간단하게 끓인 국수가 완성됐는데요. 나는 그 고추장 좀 이쪽에 통이 있는데 보세요. 네. 갑자기 고추장을 찾는 김영근 씨. 고추장 좀 넣어줄까? 아니요. 세상에 아빠 숟가락으로 한 숟가락 듬뿍. 저게 뭐예요? 하얀색이었던 물국수가 아이고 순식간에 비빔국수로 변했습니다. 뭔가 좀 부족하다. 동생 덕근 씨가 먹는 국수와 완전 다르죠? 여기에 새우젓 양념까지 팍팍 넣으니 그가 사랑하는 짜고 매운 음식이 됐습니다. 코에 땀이 좀 나야 돼. 콧잔들이. 이렇게 짜고 맵게 먹으면 땀이 뻘뻘 나고 개운한 느낌을 받는다는 김영근 씨. 제대로 점심에 탁 차려놓고 이렇게 먹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냥 손님 없을 때 잠깐 들어가서 먹어야 되니까 그냥 먹기 쉬운 거. 그러면 또 그럴 때 매운 게 들어가면 맛이 훨씬 좋아요. 그래서 막 고추장하고 이렇게 좀 막 넣어가지고 먹죠. 그래야 아주 뭔 같고 막 침이 나오면서 소화도 잘 될 것 같고 그렇게 땡겨요. 뭐 라면이라든지 국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한 그릇에서 모든 맛의 풍미를 다 넣어야 되는데 굉장히 자극적인 맵고 짠 음식들이 맛을 내야 되거든요. 일품 요리라고 하면 굉장히 자극적인 음식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침에 오셨으니까 음료수 하나 드시고 가시죠. 아니. 네. 나 지금만 밥 먹어요, 밥을. 그래, 그럼 제가 혼자 먹고. 네. 조금만 계세요. 김영근 씨가 짜고 매운 음식만큼 좋아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사장님도 음료수 하나 하실까요? 음료수 하나 하고요. 자, 이쪽으로 와서 드세요. 네, 하고 갑시다. 이발하셔야 되니까. 나도 하나. 그래도 이번에 하나. 손님이 안 드시면 대신 먹고 손님이 드시면 같이 먹는 자양강장제. 아내 눈치가 심상치 않지만 일단은 뭐 원샷. 아, 시원하다. 남들 먹는 거 보면 자기도 모르게 냉장고로 손이 가요 손이 가. 내가 혼자 먹기는 어떡하지? 아내가 아무리 눈치를 줘도 생각나면 주저없이 들이킵니다. 아, 신나고 좋다. 이게 다 오늘 마신 거예요? 그 마시면 시원하고, 예. 물보다 또 맛이 좀 있고 그래가지고 그걸 많이 먹죠. 청양고추를 한 뭉다리. 저장해놓은 거 내가 갖다 드릴게. 20포기 농사 지면은 나는 한 5포기 정도 내가 먹고 형님한테 한 10포기는 갈 것 같은데. 20년 단골 김영근 씨와 매운맛 동질합니다. 백 사장, 내가 커피 맛있게 한 잔 타드릴게. 예, 감사합니다. 물은 보통이면 되겠지? 특별한 손님이니 특별한 걸 준비합니다. 맛있는 거 조금 넣어야지. 뭐 넣는 거지? 응? 맛있는 거라고 있어. 그 미스 커피는 원래 그 간 다 돼가 있을 건데요. 소금이잖아요, 이거. 네? 소금. 해봐. 진짜 맛있어. 감사합니다. 커피에 소금 무슨 맛일까요? 맛나지? 이거 커피가 짜. 짜? 이건 짠 게 아닌데 고소하지. 죽염이라고. 우리는 입에 못 먹는데. 에? 많이 짜? 좀 드셔봐요. 짠가, 짠가. 나 그런 맛 처음 보는데. 이건 짠맛이 아니고 고소한 맛이야. 죽염 커피 근데 영 죽염이라고 죽염. 그 타서 먹으면 또 맛이 이렇게 되게 부드러운 느낌이라 할까? 좀 그래요. 많이 넣지도 않거든요. 그 쬐끄만 그 스푼으로 한 2번 정도 이렇게 넣어가지고 먹는데 그 맛을 몰라서 그래요.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는 커피라든지 드링크류를 갖다가 미각을 회복시키는 과정에서 도파민이라든지 다른 호르몬들에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제한을 해야 됩니다. 김영근 씨의 이발소는 저녁 7시에 문을 닫는데요. 그의 하루는 끝나지 않습니다. 친구 좋아하고 어울리는 걸 좋아해 늘 약속이 있고 식사 자리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거기 저기 냉장고에 청양고추가 그 까만 봉다리에 있을 거야. 이거 매운 거야? 그 봉다리째를 꺼내게. 근데 오늘 뭐 하는 날인데 이게 잔치를 해? 오랜만에 한잔 해야지. 여기서도 빠지지 않는 청양고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오랜만에요. 친구들하고 또 아는 지인분들도 모시고 해가지고 맛있는 민어회 좀 먹으려고 손질 좀 하고 있어요. 김영근 씨가 요리 솜씨에 일가견이 있는 건 유명한데요. 또 하나 유명한 게 있답니다. 형님은 염전에서 표창기한테 아니 소금을 넣어버리죠. 아니 그거보다가 적당히 매운 거 이런 거 좀 무슨 소금을 많이 찍어? 먹고 싶은 거 먹어가면서 살면 좋은 거 아닌가요? 음식에 대한 그의 신념은 확고합니다. 입에 맞는 음식이 좋은 음식이고 그건 바로 맵고 짠 것이다. 거기에 한 잔 술이 더해지면 금상첨화. 속성인가? 형님 음식은 짜게 드셔도 우리한테 쏠 때는 짜게 하지 마세요. 친구들에겐 절대 짜지 않은 김영근 씨의 짜디 짠 밥상이 늦도록 이어졌습니다. 그렇다면 김영근 씨는 얼마나 짜게 먹는 걸까요? 간단한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소금을 전혀 넣지 않은 설렁탕, 염도는 0.59%. 간에 맞는 만큼 소금을 넣어보세요. 제작진의 요청을 듣고 주저없이 소금을 뜨는 김영근 씨. 아빠 숟가락으로 1번, 2번, 싱겁지. 3번. 거기에 미세 조정으로 조금 더 넣은 뒤 소금이 녹을 때까지 잘 저어서 맛을 봤습니다. 이거저기 대충 봐도 꽤 많은 양이 들어갔는데 네, 요 정도 됐네요.
그렇다면 31년을 함께 산 부인은 어떻게 느낄까요? 이게 우리 아저씨가 간 맞다고 그러고 한 거예요? 이게? 네. 완전히 소태인데요. 소태인데 이게 간이 맞다고 그랬어요? 네. 아 진짜 큰일이구나. 자, 이번엔 오랫동안 알고 지낸 지인이 맛을 보기로 했습니다. 한술 뜨고 나자 자주 오다 보니까 음식을 같이 할 때가 많아요. 아, 나도 입맛이 같이 닮아가는 것 같더라고. 집에 가면 또 싱겁게는 또 못 먹겠더라고. 아, 나 이제 형님하고 식성인간이 맞아서 뭐 얼마나 짜겠어 이게? 자신만만하게 숟가락을 든 지인. 과연 아유 뭐야 이거? 형님 나 모르는 사이에 이래 짜게 드시나 모르겠네. 아우. 이토록 짜디짠 김영근 씨의 설렁탕. 과연 염도는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3.6%? 아니, 이 정도면 간장게장의 그 간장만 마실 때 느끼는 거랑 비슷하다는데, 세상에 모두가 짜다는데 혼자 좋다는 입맛. 건강엔 아무 영향이 없을까요? 환갑이 지난 나이에도 왕성하게 일을 하고 사회활동을 하는 터라 건강엔 자신이 있다는 김영근 씨. 검진을 앞두고 있어도 딱히 걱정하는 기색이 없습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는 짜게 먹는다고 생각이 안 드세요? 뭐 보통 그 정도 다 먹을 것 같아요. 뭐 젓갈 좋아하는 사람은 젓갈을 아주 좋아하는데 그중에 나도 그냥 한 사람 같은데.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루 평균 소금 12g을 먹습니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는 5g을 권장한다고 하니 우리가 짜긴 짜죠. 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더 짠 김영근 씨. 안심해도 되는 결과가 나올까요? 혈액 검사로 당뇨, 호르몬 등을 알아보고 함유 나트륨 양을 알아보기 위한 소변 검사, 그리고 위장 상태를 살펴보기 위한 위내시경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제가 이제 검사 결과를 봤는데요. 보통 정상적으로 40 정도 나트륨이 소변에서 검출되는데요. 지금 보면은 소변 검사에서 나트륨이 151. 예? 네,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트륨. 그러니까 그만큼 이 나트륨이 소변에서 많이 배설되고 있는 상태예요. 대사증후군의 근본적인 뿌리는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김영근님의 호르몬 검사를 했는데요. 네. 아주 특기할 만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게 인슐린이라는 그 수치가 정상적으로 10 정도 나오면 되는데 지금 보면은 81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8배 이상 인슐린이 높게 나온다는 얘기는 뭔가 어딘가 인슐린에 대한 저항성이 있다. 인슐린 저항성이 있다는 얘기는 이 인슐린 저항성이 아까 비만으로 말미암은 고지혈증, 당뇨병, 고혈압 같은 성인병의 어떻게 보면 종합 세트 같은 대사증후군이 생길 수 있다는 건데 지금 이제 인슐린의 수치가 깜짝 놀라실 정도로 지금 정상적인 수치보다도 8배 이상 높으니까 다른 성인병으로 파급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식생을 바꿔야 돼요. 더더 바꿔야 돼요. 지금 안 바꾸시면 나중에 이제 땅을 치고 후회하실 거예요. 김영근 씨의 소변 중 나트륨 배출량은 정상보다 4배 많은 리터당 150mm몰, 인슐린 수치도 8배 높아 2단계 공복혈당 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2단계의 공복혈당 장애는 당뇨병이 진행되지 않아도 당뇨병의 합병증을 이미 갖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당뇨병의 합병증인 뭐 중풍이라든지 뇌졸중, 심장마비, 말초혈관 장애 여러 가지 다양한 혈관병이 생길 수가 있는 건데요. 위장에도 몇 가지 문제가 발견됐는데요. 위점막에 출혈이 보이고 작은 궤양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만성 표재성 위염이 중등도로 있었고요. 역류성 식도염이 경도로 있었습니다.
이분과 같은 경우는 위염의 정도가 더 심해질 수가 있겠습니다. 본인은 아니라고 했지만 이미 건강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 회복을 위해선 생활습관 개선, 특히 식습관 개선이 시급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미각의 그 감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점진적으로 이 염도의 농도를 반씩 줄여나가는 게 좋을 거고요. 이런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는 드링크류나 커피류의 음료를 제한시켜야 됩니다. 운동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호르몬이 나오는데 간에서 나오는 글루카곤, 뼈에서 나오는 오스테오칼신, 그리고 근육에서 나오는 아이리신 같은 호르몬들은 사실 우리 몸의 호르몬의 균형을 잡아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습관 개선 수칙 3가지. 음식을 덜 짜게 먹어라. 카페인 음료를 끊어라. 운동이나 취미 생활을 해라. 어려운 시험을 치르고 숙제를 잔뜩 받아서 돌아온 길. 나왔어. 치우는 거야? 내일에 걱정하던 아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괜찮대? 어떻게 됐어? 아니 불안해갖고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 불안해갖고서는 막 그냥 짠 게 문제예요. 짠 게. 아니 그 짠 걸 많이 먹으면 많이 나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먹긴 했지만 앞으로 계속 그렇게 가면 많이 나쁘다는 거지. 너무 걱정하지 말아지. 내가 이제 조금 좀 저걸 좀 바꿀게. 짜게 먹는 습관을. 알았지? 올해 4월 2일이 31주년이에요 우리 결혼. 근데 신경을 좀 써서 사전에 그렇게 뭐 잔소리 너무 한다고 막 구박을 받더라도 막 악처같이 굴 걸 너무 그냥 안이하게 내버려뒀나 싶고 그런 생각도 들어가고 자책도 들어가고 이제 의사 선생님 말씀은 잘 들으니까 저는 그거에 기대치를 걷는 거예요. 아내의 기대만큼 생활 개선이 잘 될까요? 생활 습관 개선 첫날, 아내 나윤분 씨가 식사를 챙깁니다. 밥과 반찬으로 구성된 우리가 흔히 백반이라 부르는 밥상인데요. 새우젓 양념은 여전히 위풍당당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식사 중에 젓가락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 자, 이것도 짜라. 그리고 짜. 김영근 씨가 좋아하는 건 일단 접근 금지. 고추만 걸리면 새우 좀 있지 마. 고추도 매운 거잖아. 매운 것도 먹지 말라는 거. 아이고 이래저래 젓가락 둘 곳이 없습니다. 짠 김치 친 거야. 나 색깔이 이렇게 좀 있어야 좋아. 짠 김치 친 거. 이건 뭐예요? 이거는 들깨에다 묻혔나 본데? 그냥 매운 거하고 막 새우젓 먹고 싶고 이렇게 색깔 좀 있는 걸 좋아하는데 이렇게 고춧가루 좀 들어가고 있는 걸 좋아해. 조금만 먹어요. 네? 알았어. 짜. 조금씩 먹게. 조금만 짜서 먹어. 근데 그러다 보니까 또 반찬을 너무나 덜 먹게 된다, 그래? 응? 싱겁게 해서 많이 먹어야지. 근데 그 밥상머리에서 뭐 자꾸 살이 많네 그렇게. 아니 살이 많은 게 아니라 갑자기 그렇게 들으니까 그래. 삶의 의욕이 일어서서 나는 지금 그냥 괜히 눈물 날라 그래. 그러면 그냥 먹고 싶은 거 먹으면 살면 안 될까? 안 그래. 그러면 참 좋은데. 글쎄 그러면 좋은데 그러면 복 받은 건데. 그 아무 일 없으면 복 받은 거지. 근데 너무 응? 너무 과하면 적음만 못한 거야. 너무 뭐든지 과하면은. 새우젓 조금만 먹고 싶다. 나와. 안 먹는다고 약속했잖아. 남아있는 준천국이 아까 자기가 분명히 그랬지. 새우젓하고 고추만. 악처가 되겠다고 선언한 아내. 김영근 씨의 식생활이 험난해졌습니다. 집사람은요 원래 고향이 강화도예요.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싱겁게 먹더라고요. 싱겁고 이게 차이가 엄청나죠. 그러니까 걱정을 많이 하죠. 근데 나는 맛있게 지금까지 먹고 잘 살아왔으니까
한편으로 걱정해 주니까 고맙고 좀 그렇긴 하지만 너무 잔소리 하니까 또 어떨 때는 좀 듣기 싫어요. 아내의 잔소리가 싫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들으시죠. 김영근 씨 눈높이에 맞는 솔루션을 제시할 식생활 교육 전문가 백남정 씨.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멀리까지 오시는데 힘들지 않았어요? 네, 괜찮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쪽 앉으세요. 네. 아버님, 예. 아버님께서 굉장히 짜게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예. 제가 얼마나 아버님의 입맛이 짠맛에 중독되어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각 컵엔 염도가 다른 소금물이 들어있는데요. 염도가 가장 낮은 건 5번 0.08%로 짠기를 겨우 느낄 정도고 가장 높은 건 4번으로 1.25%입니다. 해볼까요? 시작합니다. 네. 먼저 물로 입안을 헹구고 난 뒤 첫 번째 컵을 시어맥을 마시고 나면 짠맛의 강도와 선호도로 맛을 표현합니다. 선호도는 어떤가요? 그냥 보통 되겠는데요. 보통이다. 네. 자, 그러면은 아까 거보다 이게 더 더신 건가요? 자, 마지막. 네. 미각이 예민한 사람은 5종류의 액체의 염도를 순서대로 정확히 느낍니다. 그러나 김영근 씨의 경우 가장 싱거운 용액을 약간 짜다고 하는가 하면 두 번째로 짠 용액을 약간 싱겁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아버님 말씀하신 거를 가지고 네. 제가 점검을 해보니까 아버님이 아주 제일 강한 거는 맞추셨어요. 아, 하나만 맞춘 거예요? 네, 그거 하나만 맞추시고 나머지 것들은 농도를 지금 다 잘 못 맞추시는 거예요. 그거는 이미 그 미각이 네. 짠맛이 아주 강한 거는 인지를 하지만 그 강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그 농도의 차이, 작은 차이를 인지하지 못하시는 거죠. 염도 1.25%로 가장 짠 소금물에 대해서만 짜다, 좋다고 답해 맛을 정확히 맞췄습니다. 그래요? 예. 되게 심각한 거네. 그럼요. 지금은 작은 차이인데 나중에 시간이 길어지면 그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납니다. 그래서 미각력을 살리는 첫 번째 길은 천천히 먹으면서 그것들이 충분히 우리가 어떤 맛이라는 거를 느낄 수 있게끔 자꾸 생각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처음에 아침에 일어나서는 꼭 그 맹물로 입을 좀 헹구세요. 커피나 음료수를 드시면 거기 뭐 한 잔을 드셨다면 맹물 2잔 정도를 드셔야 됩니다. 아, 그래요? 네. 거기다 이제 죽염을 좀 이렇게 가루를 타서 네. 그렇게 먹어요. 김영근 씨의 커피는 그냥 커피가 아니었죠. 그런 맛 처음 보는. 짠맛이 아니고 고소한 맛이야. 한 가지 맛을 느끼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뭐 맛이 섞여가지고 들어왔을 때 훨씬 더 우리가 맛있다라고 느낍니다. 근데 이제 이 짠 것 같은 경우도 처음에 들어와서 그냥 꿀떡 삼키면 그 맛이 자극적이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요. 계속 씹고 있으면 굉장히 짜다고 느껴집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제 좀 조절을 좀 잘 좀 해나가야 되겠네요. 네. 노력해야죠. 이제. 네. 생활 습관 개선 솔루션. 하나, 아침에 일어나면 물 한 잔을 마셔라. 둘, 음식은 천천히 먹으며 맛을 음미하라. 사실은 미각이 나빠지고 나서의 결과들을 보면 단맛을 잘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당뇨에 걸리기가 쉽고요. 그다음 짠맛을 잘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고혈압에 걸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맛이 그 갖고 있는 맛이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를 잘 기억하고 있고 그거를 우리가 잘 알아차리면 그 병을 상대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는 거죠. 맵고 짠 거 좀 덜 먹고 꼭꼭 씹어서 오래 좀 먹도록 노력하고요. 그 맛도 이제 같이 먹는 사람한테 얘기도 좀 해주고 좀 그렇게 하면서 천천히 생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새로운 시도를 해보기로 마음먹고 도전 3일차를 맞았습니다. 벚꽃은 새벽에 봐도 예쁘네요. 해가 뜨자마자 함께 집을 나서는 김영근 씨 부부. 내가 물 보다가 다른 거를 많이 먹었잖아. 그래. 봉다리 드는 거 많이 먹고. 응? 진짜 아유. 근데 이제는 이 생수를 많이 먹어야 되겠어. 우리 사람의 몸은 3분의 2가 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 섭취를 많이 해. 오늘도 그래서 약속 때 가서 물 먹어요. 시원하게 좀
생수 좀 들이키자고. 속 좀 정화 좀 시키겠거든. 여기서 잠깐. 네 발로 걷기는 허리에 무리를 덜 주는 허리 강화법이라고 하는군요. 자기 원래 물을 많이 먹는다고 내가 생각했었는데. 더 많이 먹어야 되나 봐. 더 많이 먹어야 되나 봐. 이제 짠 걸 많이 먹으니까 더 많이 먹어야 되나 봐. 그거 짠 거에 희석해지려면 많이 먹어야 되나 그렇지. 딩동댕. 물은 일종의 해독 작용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혀에 남아있는 다른 맛을 없애서 혀를 깨우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드시면 맛도 좋겠죠. 아, 시원하다. 되게 많이 먹네. 물 많이 마셔야 돼. 이런 거 하고 생수지. 살아있는 거 아니야. 너무 차가워. 이제부터 김영근 씨는 미각을 깨우려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분주한 이발소. 아이고, 정말 손님이 많습니다. 장사하는 입장에선 바쁘니 좋긴 한데 그만큼 유혹도 많습니다. 바로 냉장고 속에 있는 그것. 드시면서 조금 손님과 덩달아 마시는 자양강장제. 그런데 물 한 잔 먹어야지. 냉장고가 아닌 정수기로 향하는 김영근 씨. 조금만 계세요. 이번에도 음료수를 권하고 좋아하는데 저는 시원한 물 마셔야지. 오,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보던 아내의 추가 요청. 우리 나이에는 소은이 아빠 우리 몸 온도랑 똑같은 물 마시는 게 좋대. 아니 근데 물 말이야 너무 차가운 거 잡수면 안 좋더라. 아이고, 그래도 시도 때도 없이 음료수를 마시던 전에 비하면 무척 좋아진 거죠. 처음에는 음료수 같은 거 마시다가 물 마시니까 진짜 밋밋한 게 좀 그랬는데 또 그것도 좀 이렇게 자꾸 먹어보니까 그런 대로 괜찮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